예, 오늘의 시장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매도, 여기에다 외국인들 매도 더해지면서 이제 지수가 밀리는, 코스피 플러스는 하긴 했지만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밀리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양시장 모두 5일 연속 하락 종목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투자들 체감적으로는 지난 주말 이후에 계속 하락만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그런 장세입니다. 그리고 파월의 발언 때문에 미증시는 올랐는데, 근데 우리 증시에서는 그 재료는 호재가 아니라 악재가 아닌 거다.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증시가 올라갈 정도의 사안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좀 냉정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코스피가 플러스 나고 코스닥이 그나마 좀 덜 빠진 건 대형 2차 전지주가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렸고, 다음에 게임주, 보험주, 금융주, 방산주 이런 것들이 이제 선방을 해서 하락 종목수 대비 지수는 그런 대로 좀 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파월 발언은 쭉 아침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제 금리는 정점이다. 연내 인하를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렇지만 2%라는 인플레이션 목표치 도달하는 신뢰감이 생길 때 그때 가서 인하를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외에 경제는 전체적으로 괜찮아지는 것 같다. 물가도 조금 진정되는 조짐도 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포커스 맞춘 거는 연내 어쨌든 내리는구나. 그다음에 경기 침체로 갈 증거 또는 결정적인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경기 안도감, 그다음에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을 갖게 된 거는 긍정적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 시장에서 알고 있었던 재료잖아요.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계속 있어 왔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파월이 혹시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 어떡하지? 라는 우려를 진정시켜 준 거지 호재 자체는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채금리가 좀 내려가긴 했지만 그렇게 급락해서 4.0%대로 뚝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안도감, 그냥 급락할 정도 사안이 아닌 게 나온 거다 이렇게 이제 냉정하게 좀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보다는 지금 증시를 약하게 만드는 거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수급 블랙홀 현상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는 편이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애플하고 엔비디아의 주가 추세를 좀 그려본 건데, 애플은 계속 흘러내리잖아요. 반면에 이제 엔비디아는 그 사이사이에 조정 사이클이 없잖아 있었지만, 결국에는 계속 고점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근데 엔비디아에서 다른 종목으로 확장이 되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일반 좀 덜 움직이던 반도체 주까지 끌어올리니까. 그래서 미국도 좀 수급 블랙홀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소형주 지수하고 금융업종, 코스피의 금융업종 지수하고 이렇게 놓고 보면 금융업종 지수가 쭉 올라가고 나서부터 저점이 어쨌든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올라간 상태에서 꺾이지 않고 여기서 지그재고 있다라는 거는 여기서 샀다 팔았다 또는 강하게 매수 들어갔다가 쉬었다가 매수 들어갔다가 쉬었다 여기에서 돈이 머물고 있다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추세적으로 조금 변화가 최근에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중적으로 움직이다가 이번 주 들어서는 쭉쭉 밀고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뒷부분에서 밀린다든가 또 금융주 내에서 또는 보험주 내에서 하락하는 종목이 나온다든가 그게 또 와해가 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아직은 이 안에서 돈이 도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 소형주나 중형주 쪽은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재료적인 측면보다는 이런 수급 블랙홀 현상이 해소되지 않아서 이제 시장이 좀 체감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코스피 지금 5일 연속해서 하락 종목이 더 많았고 코스닥도 지금 5일 연속 하락 종목이 더 많은데 코스닥이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하루에 1000종목 넘게 하락하고 쉬었다. 1000종목 넘게 하락했다 쉬었다. 홀짝홀짝으로 하루에 1000종목이 넘게 빠져. 우리가 보통 하락 종목이 1000개 넘어가면 거의 투매에 나왔다고 보거든요. 1200개 넘어가면 그날은 완전히 투매라고 보고 1000개 넘어가면 투매에 준하는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하는데 거의 이틀에 한 번 걸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저 매도를 유발하는 게 기관이죠. 기관들이 코스닥 전체를 때리고 그 때리는 이제 매도하는 자금으로 코스피의 어떤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매수하고 하면서 코스닥 수급이 깨져버리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예탁금이 증가가 되거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또는 밸류업 종목군들이 확실하게 좀 와해가 되는 수급이 와해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이게 좀 해결이 된다. 그래서 어떤 재료를 해석하기보다는 지금은 이런 수급적인 문제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피 ADR이 80이 나왔습니다. 이제 과매도로 왔기 때문에 80 이하를 과매도라고 하거든요.
거의 왔죠.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나가면 지금보다는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나는, 상승 시도하는 종목 수가 좀 늘어나는, 예, 그런 타이밍도 조금씩 올 가능성은 있어. 이건 지수를 예측하는 건 아니니까 지수 말고 이제 종목들별로는 일부 좀 소외받았던 종목군들의 반전 시도가 나올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몇 가지 종목들 관련된 뉴스를 챙겨보면 삼성 SDI가 이제 배터리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고 이 영향으로 다른 2차 전지 대형주들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근데 다만 시가총액이 배터리주들이 워낙 높아서 여기서 새롭게 시세를 작년과 같은 시세를 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이제는 종목별 장세, 예, 종목별로 골라가는 그런 형태의 장이 좀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오늘 게임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했는데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이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해외 진출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있어서 좀 올라갔고 이게 지금 최근에 코스닥은 약간 시소 게임 특정 종목 가고 못 가고 막 이렇게 좀 시소 게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또 게임 쪽이 상대적으로 강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줄거리가 방산 하나에어로라든가 최근에 이제 풍산이 또 강세를 보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방산 쪽이 하나의 덩어리로 좀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반대쪽 시소에 있는 뭐 일부 오늘 뭐 제약주들도 올라간 건 있긴 합니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못 갔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도 오늘은 좀 많이 빠지고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업종별 시소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거의 한 달 이상 이틀 연속 매도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틀 연달아 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오늘 목요일이라 그 월요일하고 목요일이 위클리 만기잖아요. 그러니까 부분 옵션 만기일이 좀 있어서 아마 그 영향도 좀 일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그리고 선물은 또 매수하고 근데 선물 매수는 지금 그렇게 반갑진 않습니다. 차라리 이런 날 선물 매도로 끝나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선물은 매수했고 종목 보니까 3천억 매도인데 삼성전자 매도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목요일이라는 날짜의 어떤 특성도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근데 매수한 거는 2차전지 대형주 SDI라든가 LG에너지 솔루션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자동차주는 두 개가 좀 엇갈리는 모습을 나왔고 그다음에 그 금융주도 좀 엇갈렸어요. 그래서 뭐 업종으로는 좀 골라서는 그런 형태를 좀 보였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역시 SDI를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금융주 자동차주 샀는데 이게 업종별 특징이 안 잡혀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금융주가 여러 개 포진해 있긴 하지만 이전같이 쫙 깔아가지고 이건 밸류업만 샀다 이런 것도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골라 담는 형태를 좀 가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 코스닥 쪽에서는 업종별로 샀다 팔았다. 네, 사는 것도 있고 이제 파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를 어떤 종목은 사고 어떤 종목은 팔고 이런 형태로 가고 또 엔터주 JYP는 파는데 SM은 산다든가 이렇게 또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별로 좀 골라서 담는 그런 특성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그런 대로 또 IT에서 반도체 매수가 좀 눈에 띄었어요. 실제로 오늘 기관 순매수 업종엔 반도체가 좀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좀 변화가 있어서 이쪽 업종의 어떤 좀 뭐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장세를 또 준비하는 건지 아니면 하루 반짝 이제 그렇게 잡히는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종목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좀 시장을 정리해 보면 파월과 고용지표 지금 두 개의 고비를 넘겼는데 고용은 하나가 더 남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그 고용지표 진짜 고용지표는 금요일 저녁에 나오게 될 텐데 어쨌든 그 정도 고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시장의 어떤 큰 이벤트는 끝나게 돼서 이게 CPI 충격으로 진행이 됐던 게 PC, 파월의 발언, 그다음에 고용 요거까지 넘어가게 되면 CPI 발 어떤 충격은 좀 넘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좀 변화가 생기는지,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애플과 테슬라는 부진하고 반도체는 올라가고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시소 타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반도체 마저 깨지면 그리고 다른 종목이 못 가면 그 수급을 못 받고 그러니까 구도가 차라리 이런 시소 구도가 좀 낫다. 이제도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조금 변화가 생기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뭐 코스닥 빠졌는데 뭔 소리 하겠지만 이제 약간씩 상승 타진하는 종목들이 등장을 해요. 오늘 뭐 게임주 이제 올라가고 막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코스닥 쪽에서 기관들 수급이 붙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새로 시세를 내는 종목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특징주는 뭐 보험, 금융, 게임, 대형 2차전지 뭐 이런 것도 움직였는데 뭐 이건 제가 뭐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1일 차 오늘까지 21일 동안의 증시 보니까 코스닥이 6% 올랐는데 하락 종목이 많은 날이 3배예요, 거의.
2배 반 정도 되죠. 코스피 같은 경우도 3배가 넘습니다. 1% 코스피는 21일 동안 지수는 올랐는데 하락 종목이 일방적으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수급 블랙홀이 되게 심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코스닥 지수 자체도 보면 올해 들어서 중형주 업종 지수 말고는 다 마이너스로 빠져서 여기 미증시가 그렇게 세고 막 그런데 우리 증시는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2월에 보면 대형주가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올렸는데 2월에 이렇게 열심히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연간으로 보면은 중형주 지수가 약간 플러스고 나머지 다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거는 재료로 해석이 안 됩니다. 이건 수급 블랙홀이에요. 특히 이제 2월 중순 이후에 저 밸류업 재료가 등장을 하고 거기에 수급이 쏠려가면서 코스닥이 좀 꼬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부정적인 것만 볼 필요는 없고, 이제 종목들별로는 너무 가격이 좀 싸졌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기존에 강했다. 같은 업종 내에서도 이거는 이 재료로 강했네라고 보여지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에 반해서 그 종목하고 연결고리가 없어서 눌렸던 종목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못 올랐던 종목군들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지금부터는 이 부분도 같이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자세한 건 제가 또 이후 증시 방송하는 시간에 또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하고, 예,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